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미수교 140주년의 의의와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2년 5월에 맺어진 조미조약을 통해서 한국은 서구 근대 질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은 중화질서의 일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유교를 통해서 중화질서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개항 이후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의 근대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가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미조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교역하고자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1844년에는 중국과 1854년에는 일본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선과는 조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조선과의 조약을 통해서 미국, 일본, 조선, 중국을 연결하는 항로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미국보다도 먼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들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사정 때문에 조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흥 강대국인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67년 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국무성 장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사가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가 동북아의 질서를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조선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미조약이 맺어진 것은 아시아 항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를 막으려는 중국과 한국의 이익이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미조약이 맺어진 데에는 한국인의 미국 간 인식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화질서에 깊이 빠져있던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와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일 공사관 삼창관 황준으로 하여금 조선 책략을 써서 조선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 책자에서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다른 나라 영토를 넘보지 않으며 미국의 종교인 개신교의 돈이 또한 사람을 보내 착해지도록 하는 데 있으니 우리 중국의 주공이나 공자의 도보다 어찌 몇만 배 낫지 않겠는가 라고 설명해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었고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고종은 여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미국과의 수교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수교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미국과 수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미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1882년 조미조약을 맺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조미조약의 출발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쇼마노가 대동강에서 파손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 배에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인이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69년 초 미국은 슈펠트를 파송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 슈펠트는 조선 정부에게 과거에 조선 해안에서 조난당한 미국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지금 미국의 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미국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으니 이것에 대한 진상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조선의 첫 번째 관계는 그렇게 삭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정중하게 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그리고
자기 배 조난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런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1871년 소위 한포유기로 조선을 열고자하였고 조선은 결사적으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미양요입니다. 이 신미양요에서 미국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은 미국의 요구는 막았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한동안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관계는 1880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1867년 조선을 방문한 바 있는 슈펠트 제독을 다시 조선에 파송해서 조미 조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미 국무성은 조선과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무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미 양요 때 힘으로 가서 열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하지 않느냐? 과거에 실패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1882년 미국은 중국 이홍장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조선과 조미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무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882년 조미조약은 평화적으로 맺었습니다. 슈펠트는 항상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페리 제독은 함대를 끌고 와서 일본을 개항했지만 자기는 군대 없이 조선과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미조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미조약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미국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조약 이후에 미국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화 사상을 배웠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1882년 맺어진 조미조약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미조약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듯 중국의 질서 안에서 중화 질서 안에서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공법의 질서인 것입니다. 개항 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조선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1882년 조미조약의 첫 번째 의미는 한국 사람들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